반갑습니다.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에서 인사드리는 소방시설관리사 신민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비밀스러운 예상 문제 암기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기 파트는 저희가 익히 알다시피 화재 안전 기준에 수록되어 있는 법 그대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앞에 했었던 전선가닥수 예상 문제에서는 어땠습니까? 기존의 문제들의 발신기 하나 더 붙이고 뭐 층수 하나 올리고 하면 전혀 새로운 문제가 되었죠. 근데 암기 파트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가 어렵다. 거의 법에 정해져 있는 문구 그대로기 때문에. 그죠? 딱 정해져 있죠. 어느 거 나옵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물어보던가. 그죠? 서술하시오 물어보던가. 가로놓기 물어보던가. 그 다음에 설치 기준 다 쓰세요. 통으로 쓰라는 거. 그런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달달달 화재 안전 기준을 모두 외우기만 하면 전부 다 답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외우는 것이고, 예상 문제에서도 한번 짚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문제 암기 파트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으로 쓰세요 라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물론 요새 추세가 기사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설치 기준, 어떤 부분의 설치 기준을 몇 가지 쓰세요, 뭐 3가지 쓰세요, 5가지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다? 그렇죠. 이게 바뀐 거.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녀석들을 주로 수록해 나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뀐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다? 예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위주로 짚고 넘어가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5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파트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의 설치 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이게 몇 번 나왔죠? 보통은 우리 가로놓기 해가지고, 그죠? 단어 집어넣거나 수치 집어넣거나 이런 걸로 나오다가 설치 기준 통으로 쓰세요. 5가지 통으로 쓰세요라고 나왔었다. 아시겠죠? 이 원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의 설치 기준이 8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알고 있는 거 5가지 쓰세요 라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였는데, 제가 이것도 왜 말씀드리겠다?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설치 기준 5가지 쓰시오만 해도 2번인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록해 나가겠다? 그래서 바뀐 부분이 있겠다. 다른 건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 요 부분 9번 체크해 주자. 이 중요하다. 요거 때문에 어떻다? 여러분들 그 앞에 제가 전선가닥수 때도 언급드렸었는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화선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6가지 공공, 경표, 발해 중에 어떤 거? 경종, 표시 등 공통성이 있죠. 경종, 표시 등 공통선. 요 녀석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늘릴 거야 말 거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해지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정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떻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전선가닥수 문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선가닥수 문제 이번 시험 2023년 2회차 시험에 대해서도 한번 맨 마지막에 짧게 간략하게나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통선에 대한 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슈가 된 이유가 뭐다? 이 9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8개인데 어떻게 됐다? 요거 하나 생겼다.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 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아시겠죠? 건물이 15층짜리가 있습니다. 15층짜리가 있으면 만약에 10층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 뒤에 바로 배우겠지만 10, 11, 12, 13, 14층에 경보가 나가겠죠. 우선적으로 경보가 나가는데 거기에 어딘가 10층에 화재가 발생해서 통보를 우리가 위에 층에 해주는데 10층 발생했다고, 10층에 단락됐다고 해서 다른 층에 화재가 통보가 안 된다. 방송이 안 나간다. 또는 경종이 안 나간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층에 단락되더라도 그 위에 층들, 다른 층에 보내는 거에는, 방송을 보내는 거에는, 경종을 보내는 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게 원래는 어디에는 있었다? 비상방송 설비에는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9년도에 불거져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걸 좀 만족 못합니다. 만족하게 설치하세요 라고 해서 19년도에 비상방송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죠. 마찬가지. 얘도 어떻다? 이제 자탐에도 이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비상방송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종도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 공통선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 단락 퓨즈 같은 걸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신기에 다른 기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슈가 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전선가닥수까지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고 가지만 암기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 이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되었다는 거. 아시겠죠? 당장 설치 기준 5가지 쓰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굳이 이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익숙한 거 5개 쓰시면 돼.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 서신계 설치 기준에서 뭐 가로놓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을까 봐. 요 바뀐 부분이 있구나. 요거는 좀 중점적으로 보자. 이게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23년도에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 이 부분이 바뀌었구나. 이런 거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다시 한번 그냥 언급드리고 가는 부분이다.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아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음향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뭐다?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개정된 부분 중에서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부분 중에 하나다. 뭐가 바뀌었다? 우선 경보 방식의 대상이 바뀌었다. 대상. 적용 대상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선 경보하는 방식도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게 왜 중요하다? 이 암기 파트에서 단순하게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전선 가닥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법 바뀌면서 저희 책 기존에 있는 문제들 있죠. 기존에 있는 문제들이랑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 전선 가닥수가 다 달라집니다. 우선 경보 방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구 경종이랑 뭐 여러 가지 선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요거 법 하나 바뀌었는데 책을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 이렇게 암기 파트 단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선 가닥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당연히 암기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우선 경보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그거 중요하게 알고 가자. 이거는 뭐 워낙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소방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다. 아시겠죠? 전선 가닥수는 물론 암기 파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어땠다?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여기서 층수라면 지상층만을 얘기한다. 지상 5층 이상이고 연면적 열방을 넘어갈 때 3,000제곱미터를 넘어갈 때, 그죠? 그때만 우선 경보 방식 대상이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 층수가 몇 층 이상? 지상 12층 이상이 되면 우선 경보 방식을 적용하고, 그죠? 요거는 그래, 요것도 말씀드리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몇 층 이상? 공동주택,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이 되면 우선 경보 방식을 적용하세요. 요건 왜 그렇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규모에 비해서 안에 있는 제시자가 어떻다? 작다, 상대적으로. 그죠? 사람이 실거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층의 빌딩, 같은 크기의 빌딩과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제시자가 어디가 훨씬 많겠다? 빌딩 쪽이 많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다? 그 건물에 굉장히 익숙하죠. 뭐 내가 평생 사는 집이니까. 그죠? 그래서 익숙해서 안전도가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완화해 줄게 라는 뜻으로 16층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5층 3,000이었는데, 그죠? 요거 엔드였다. 엔드. 기준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 층수만 중요해졌다. 뭐가 없어졌다? 면적 없어졌다. 되셨죠? 다른 건 뭐 어렵지 않다. 지상 15층이니까 공동주택 아니네요. 그러니까 12층 이상 해당되니까 이게 무슨 경보 방식이다? 우선 경보 방식이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상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경보를 발해야 하는 층을 쓰시오. 뭡니까, 여러분들? 12층, 발하층과 직상 하나, 둘, 셋, 4개 층. 12층과 12, 13, 14, 15층에 경보를 발하세요. 되셨죠? 어렵지 않다. 요거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시기 전에 요걸 봅시다. 자, 우선 경보 방식이 어떻게 되었다? 층수가 12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 적용을 한다. 되셨죠? 이건 방금 설명드렸고, 그런데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어느 층에 보내느냐?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발하한 층과 직상 4개 층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5층 이상 3층 초과할 때는 어떻게? 발하층과 직상층만 그렸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층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으면 화재가 발생한 발한 측 11층과 12층에만 경보가 나갔다는 거지. 예전 법에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직상 4개 층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층도 바뀌었다. 어떻게? 직상 4개 층으로. 아시겠죠? 주의할 점 뭐? 지하층은 직상층이다. 직상 4개 층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지하층은 동일하고 1층, 2층도 뭐만 바뀌었다? 발하층과 직상 4개 층 이 부분만 바뀌었다. 아시겠죠? 지하층이 직상 4개 층이 아니라는 거. 이건 예전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되셨죠? 이거 보시고 그냥 문제 푸시면 전혀 어렵진 않다. 되셨죠? 이거 여러분들 그냥 사족인데 좀 디테일한 한번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말씀 더 추가 드리자면 이게 예전에는 뭐랑 동일했다? 고층 건축물일 때 어떻게? 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시자도 많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자? 경보를 더 많이 내보제다. 많은 층에 라는 뜻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직상 4개 층이었어요. 아시겠죠? 뭐 그거랑 동일하구나 정도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상 11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발하층인 11층과 직상 4개 층 12, 13, 14, 15층에 화재가 발생을 하겠죠. 경보가 나가겠죠. 되셨고 지상 1층의 경우에는 어떻다? 발하층, 직상 4개 층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지하층이 중요하다. 지하층 아시겠죠? 지하층도 중요하다. 왜? 지하층은 소방에서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층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다? 직상 4개 층이 아니다. 그냥 직상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 1층과 화재가 발생한 발하층인 지하 1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에 경종이 나가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다. 제가 이 문제 낸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문제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경보 방식의 적용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 이걸 명확하게 한 번 더 인지를 하자는 뜻에서 문제 출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시자면 여러분들 시험 치시러 가셨을 때 이런 분들 많아요. 만약에 1번 답을 하면 지상 11층부터 15층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층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쓰지 말자. 아시겠죠? 번거롭겠지만 어떻게 하자? 우리 층수 하나하나를 써주자. 아시겠죠? 제가 우리가 이 시험을 치면 매기는 사람이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이 손으로 매긴다. 컴퓨터가 매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채점자에 대한 예의다. 예의. 아시겠죠?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물결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뜻이지만 저렇게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권고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아시겠죠? 요것만 한번 팁적으로 그냥 시험에서 답 적을 때 팁적으로 가져가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 중요한 부분 수신기에서 설치 기준 바뀐 부분과 우선경보 방식 바뀐 거 굉장히 크게 소방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아시겠죠? 바뀐 거는 다만 한두 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큰 여파를 몰고 있죠. 거의 나비 효과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그래서 강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제외 장소에 대한 기준은 3가지만 쓰시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앞에 부분에 비해서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바뀐 지도 그 녀석들보다 좀 꽤 됐고 하지만 요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피난구 유도 등 지금 문제에 초록되어 있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 요 부분이 바뀌었다.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에는 빼줄게 라는 뜻입니다. 자, 요런 거예요. 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각선 길이가 만약에 15m가 안 된다. 그러면 좁네. 뭐가? 출입구가 잘 보이겠네? 그러니까 빼줄게 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이 문구가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어떻다? 예전 문구는 이런 거예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출입구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면 빼줄게 라는 뜻이었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모호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20대의 건장한 청년이야. 근데 한 분은 노약자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랬을 때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라는 게 어떻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지. 아시겠죠? 거실이 굉장히 넓어서 한 50m 돼요. 근데 젊은 청년은 빨리 가겠지. 그죠? 그런데 거의 반에 노약자분은 어떻다? 어렵다.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오케이, 수치적으로 딱 정해놨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바뀌면서 피난구 유도 등의 여러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어떤 부분? 뭐가 생기면서? 입체형이라는 녀석이 생기면서 입체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기준이나 그 다음에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피난구 유도 등이 만약에 요 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쪽에서는 잘 보이죠? 근데 제 쪽에서 보면 얘가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수직으로 하나 더 설치하세요.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대신 입체형을 설치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입체형은 어디에서 보나 잘 보이니까.
아시겠죠? 이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을 제가 뭐 잘 그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그려보자면 이런 게 2층입니다. 2층. 그래서 여기에도 어떻게 피난구 유도 등의 그 면이 있고 여기에도 피난구 유도 등의 그 설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 면에도 있고 이렇게 입체형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쪽에서도 잘 보이고 제 쪽에서도 잘 보이고 저쪽에서도 잘 보이고 이런 거 설치하면 잘 보이니까 이렇게 굳이 수직으로 2개 설치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맥락이 그런 설치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피난구 유도 등에서 바뀌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다. 되셨죠? 그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얘네도 피난구 유도 등 방금 말씀드린 그 법이 개정될 때 바뀐 좀 오래된 녀석들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무선 중계기 5개 안테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즉 이 문제는 뭐다? 5개 안테나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는 건데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사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는 요 녀석도 말고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녀석이 있습니다. 세트로. 어떤 거 있었다?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요 세 가지들 있죠? 요 녀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지. 제일 처음엔 어떻게?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에 설명을 적어놓고 뭐 가로놓기 이런 걸로 나오다가 어떻게? 약수를 해놓고 설명을 쭉 적어놓고 이게 뭔지 분배기에 대해서 약수를 해놓고 이게 뭔지 단답형으로 그러면 분배기 이렇게 쓰는 문제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분배기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5개 안테나 무선 중계기에 대해서 약수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떻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개정될 때 이 녀석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함께 같은 맥락에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임피던스도 예전에는 어떻게 화재안전 기준상의 임피던스라는 그 문구가 계속 있었는데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 이런 문구가 표현이 계속 있었는데 얘가 뭔지 설명이 없었어. 그래서 정의에 얘도 함께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가 되면서 마찬가지 어떻게 바뀌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용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을 세 가지만 쓰시오. 즉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 이 부분도 바뀌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요런 거예요. 만약에 이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이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이 예전에는 뭐였느냐?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저희 화재안전 기준에 제 몇 조, 제 몇 조, 제 몇 조 이런 것들이 있죠. 몇 조 몇 땅 있는데 만약에 얘가 제 뭐 7조였다.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이 7조였다. 그러면 이 제 7조 자체가 어떻게 무선기기 접속 단자에서 완전히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내용 자체가. 아시겠죠? 왜 바뀌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누가 사용하는 건데? 소방대원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소방대원분들이 사용하는 장비인 뭐가? 무전기가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뭘로 바뀌었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무선기기 접속 단자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5개 안테나로 바꾸세요 라고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이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제가 왜 냈다? 옛날에는 이 무선기기 접속 단자의 설치 기준에 대한 시험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피익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겠죠? 뭐 지상에 설치할 때는 무선기기 접속 단자를 지상에 설치할 때는 보행거리 300m마다 설치하세요. 다른 접속 단자를 설치할 때는 이격거리를 5m 이상 설치하세요.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수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주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주 나왔던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처럼 뭐 5개 안테나의 설치 기준을 전부 다 쓰세요. 이런 문제는 당장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녀석이니까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완전 통로 쓰라고 나오긴 어려우니까 뭐 가로놓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굳이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통신 가능 거리를 표시한 표지 이런 거 우리 표지 같은 거 소방 화재안전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 뭐 살수구역 1람도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신 가능 거리를 표시한 표지 이런 것들은 또 특이한 표지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5개 안테나 위치 표시도 이런 것도 특이한 표지죠. 이런 거 그냥 가로놓기로 낸다면 내가 출제위원 입장에서 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사실 그 무선기기 접속 단자일 때보다 흥미는 떨어집니다. 무선기기 접속 단자는 뭐 300m라든지 5m라든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었죠. 설치 높이도 있었어. 그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흥미는 떨어지지만 어떻게 많이 바뀐 부분이니까 그걸 가져가 보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 5문제 끝났습니다. 5문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 파트는
전화가수처럼 완전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우리가 5문제 찝어본 거는 어떤 뉘앙스다? 그렇죠. 법이 바뀐 거. 특히 1, 2번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 바뀐 법이 소방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바뀐 지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바뀌고 나서 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암기 파트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